척추관 협착증은 저희 몸의 이 척추 뒤쪽에 이 터널 안이 나이가 들고 일생 동안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러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앉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보통 허리 쪽이 아프면 디스크를 의심을 하는데 디스크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디스크병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디스크병은 수술 안 해도 고쳐지는 병이에요. 척추관 협착증이 걸린 사람이 안 고치면 수명이 10년 짧아져요. 척추관 협착증이냐 내가 디스크병에 걸렸느냐 그거는 스스로 자가 진단이 아주 간단합니다. 김철증의 이름은 낳는다.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증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 경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과연 이 병이 무엇이고 꼭 수술해야 되는 건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나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병원의 두 선생님들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신경외과 전문의 이상호 박사님, 신경외과 전문의 김신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들 병원 하면은 뭐 우리나라 대표 척추 전문 병원인데요. 주로 척추 질환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 병원은 척추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척추 질환만 옵니다. 우리들 병원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외국인 의사들이 여기에 수술 배우러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환자가 오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의사들이 배우러 오는 네, 거예요. 의사들이 배우러 온 것은 현재까지 900명 정도 됩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우리들 병원을 모시고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게 된 이유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척추관 협착증 저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직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게 어떤 건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저희 몸의 이 척추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라는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 안이 나이가 들고 일생 동안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리의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신경학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허리 쪽이 아프면 디스크를 의심을 하는데 디스크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디스크병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디스크병은 수술 안 해도 고쳐지는 병이에요. 디스크는 섬유태가 있으면 그게 찢어져가지고 찢어진 섬유태 사이로 수액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병은 치료를 하면 빨리 낫죠.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보면 제일 심한 것은 인대가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척추 안에 황색 인대가 있는데 이 황색 인대가 마분지처럼 굉장히 두꺼워져요. 척추관의 옆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척추의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들 병원에서 왜 특별히 강조하게 됐느냐 하면은 미국 국방의학대학원 베테스다에서 열리는 사체 해부학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직접 쭉 보니까 정말로 인대가 척추 신경절골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고 관절이 신경을 눌러서 디스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뼈가 커져서 누른 거니까 뼈를 잘라야 된다 생각하고 관절이 새끼손가락 손톱처럼 이렇게 작아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처럼 큰 관절이 됐다. 관절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디스크를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 제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가 흔들흔들 하니까 나사못을 박아서 재조립을 하고 나사못 고정술을 하게 된 것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척추관 협착증 치료의 표준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척추 협착증이 말씀하신 대로 인대도 늘어나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그 무슨 극기 뭐 이렇게 좀 뼈가 자라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세 가지 같이 눌리는데 그 중에 제일 압도적인 것은 인대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오는 증상하고 일반적인 그냥 뭐 근육이나 이런 에서 오는 허리 통증하고의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 걸으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척추관 협착증에 걸려가지고 당시에 제가 파리에 있었습니다.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한 5분 걸어가면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에 가서 딱 앉았다가 또 택시 정거장에 가서 앉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파리에서 그때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세로 고생을 하셔서 예. 한국에 와서 예. 수술을 받았나요? 예. 그때도 인대 재건술로 인대 받았어요. 재건술을 했죠. 본인이 개발한 수술로 본인이 받으신 거네요. 근데 계좌 의사를 시켜가지고 전신 마취를 안 하고 거기는 떼지 마라, 거긴 더 떼라,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런 말 다 했죠. 병리학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좁게 하는 건데 이게 왜 걸으면 더 아픈? 그러면은 척추관이 더 좁아집니다. 앉으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앉아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걸린 사람이 안 고치면 정말로 수명이 10년 짧아져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걸으면 아프니까 자꾸 앉아 있죠. 앉아서 쉬려고만 하는구나. 그걸로 인해서 또 근육이 다 줄고 뭐 이런 이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이냐 내가 디스크병에 걸렸느냐 그거는 스스로 자가 진단이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100% 가능해요. 진짜요? 자가 진단으로. 와, 이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서서 앞으로 숙여 보면 디스크는 잘 안 숙여져요. 서서 숙여 보면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당깁니다. 엉덩이가 당기기도 하고 땅바닥에 손이 안 닿죠. 무릎을 물론 안고 피하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앞으로 숙일 때 숙여지지 않으면 디스크병이에요. 협착증은 쑥 숙여지는 마음대로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숙이면 오히려 신경구멍이 늘어나 가지고 더 편하죠.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제끼는 운동 있잖아요. 허리를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하면 엉덩이가 아프고 막 뻐근해진 거죠. 그럼 이게 좀 나이하고 좀 상관이 있는 거죠, 김민정 원장님? 예, 맞습니다. 결국은 허리를 계속 쓰다 보면은 관절이 약해지고 흔들거리고 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 몸에서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려는 과정이 결국은 뼈가 어긋나거나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뒤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부르는 관절이 단단하게 이제 자라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젊은 나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사람이 35세가 되면 늙기 시작한다는데 55세가 되면은 여성은 폐경이 와서 그런지 골그 근육, 인대 비후 이런 것이 막 시작되고요. 남성은 조금 늦게 옵니다. 64세에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죠. 또 저는 아직까지 허리 통증을 심각하게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통증일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착증은 신경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병이기 때문에 물론 허리가 아픈 분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증세는 바로 다리가 저린 것입니다. 다리가 저리고 엉치나 허벅지가 이제 쑤시고 이런 증세들로 더 많이 오시고요. 이 신경에는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도 같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를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도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협착증이 있으면 이런 혈관들도 다 좁아져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걷다 보면은 다리가 저린 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픈 것보다도 불편하고 힘이 없어서 잘 못 걷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앉아 있으면 또 괜찮아진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치료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근본적인 치료가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낫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맨 처음에는 물리치료나 이걸 좀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 협착증은 뭐 발견이 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술하는 병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안 받아본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2, 3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미증후군이라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눌릴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가 옵니다. 대소변 장애가 오면은 이것은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눌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면 후유증이 남아서 비교적 조기에 수술을 안 하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근력마비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잘 못 걸을 정도로 힘이 빠질 경우에도 조기에 수술을 안 하면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증세고요. 또 세 번째로 근육 자체가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딱 눈에 띄게 많이 얇아졌다거나 다리 근육이 얇아진 것도 수술이 좀 더 필요한 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진짜 수술 안 하면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세들은 수술이 늦어지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라도 굉장히 회복이 되는데 오래 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100% 회복이 안 되고 평생 동안 잔존 증세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증세로 오셨을 경우에는 비교적 조기에 수술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수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하는 인대 재건술은 무엇인가요? 인대 재건술이라는 것은 첫째로 척추뼈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뼈가 신경을 누르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 거죠.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해부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척추 관절이 커져서 관절을 잘라야 된다고 다 생각해요. 실제로 새끼손톱하는 관절이 엄지손톱만큼 굵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부를 해보니까 그 관절에 의해서 신경절이나 신경이 눌린 거는 거의 일부라는 거죠. 신경을 팍 눌러서 아프게 하는 주 원인은 인대가 두터워져서 나쁜 인대가 된 거예요. 나쁜 인대만 딱 고치면 환자가 정상인이 되고 잘 걸어 다니고 하루 만에 쉽게 회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인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누르면 눌릴 정도로 이렇게 약간 부드럽다면 부드러울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척추관 협착증에 생긴 인대는 그렇게 안 부드러운가 보죠. 그렇죠. 원래 인대는 이 정도, 그러니까 종이를 한 4겹 정도 겹친 정도, 이 정도로 얇은 거예요. 이렇게 얇은 인대 갖다가 이렇게 신경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덮어가 보호하고 있는데 이 인대가 잔처럼 이렇게 두터워진 거죠. 그 잔 둘레처럼. 그리고 딱딱해요. 예, 딱딱해가지고 MRI 조영술을 신경 조영술을 보면은 혈관도 안 통하고 정맥도 안 통하고 뇌척수액도 안 통하고 이 세 가지 조직이 다 안 통하게 콱 졸려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뒤로 들어가요? 여기 우리 손을 대보면 뼈와 뼈 사이가 만져집니다. 지금 한번 만져보십시오. 네. 뼈와 뼈 사이 그 틈이 톡 튀어나온 있죠. 게 있잖아요. 틈이 예, 있죠. 예, 톡 튀어나온데 예. 그 틈이 7mm 정도 됩니다. 왜 일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요통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이 극돌기 인대라는 것을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 정중앙에 어떤 인대가 있냐면 극돌기 사이 인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찢어져 있고 나쁜 혈관이 자라져 있고 나쁜 신경이 자라 있는 거예요. 거기 허리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대 재건술의 특징은 그걸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다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리 저린 거 없어지지만 일석이조네. 요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사목 고정술을 안 하고 그런 인공 디스크를 안 넣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그 움직임이 많은 곳에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대를 제거했잖아요. 근데 이 위아래 움직임은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고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쁜 인대를 제거한 다음에 더 튼튼한 인공 인대로 재건을 해주는 것이죠. 일단 현재 협착증에 대해 하고 있는 치료 자체가 두꺼워진 인대를 그냥 제거만 하는 거, 그리고 아예 핀을 다 박아버려서 고정을 하는 거,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김철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대 제거하면 너무 횡하지 않나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인대가 원래 나쁜 구조물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원래 이 척추 뒤쪽에 그 뼈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구조물인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두꺼워지니까 신경을 누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세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뼈를 안 잘라내고 인대를 싹 빼내면은 어쨌든 신경은 안 눌리게 되니까 신경학적인 증세는 좋아집니다. 이게 아무런 역할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 이 불안정한 거를 잡아주려고 두꺼워졌는데 요것만 빼내게 되면은 신경은 좋아지지만 흔들린 건 더 흔들리죠, 오히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물을 뒤에서 묶어주는 게 이 인대 재건술의 핵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대 재건술은 앞에 있는 디스크를 건드리지 않고 신경은 충분히 감압하면서도 이 안정성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참신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 그래서 환자들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롱텀으로 좀 평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이 대부분 협착증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한테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유압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제2, 제3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인대 재건수를 하게 되면은 관절 자체를 완전히 다 갈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은 충분히 감압이 되면서 안정적인 부분까지 다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박사님 이걸 시작하신 게 언제예요? 이 아이디어를 갖고 야 이건 뼈를 자르면 안 된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0년 90년에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죠. 그러니까 확신 갖고 이제 하신 거네요. 네네. 이건 뼈를 안 건드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 어머니가 그 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연세가 한 76세 정도 됐어요. 그게 1990년이에요. 많이 좋아지고 86세까지 걸어 다녔죠. 수술 전체 시간은 기존 수술보다 좀 짧나요? 유압 수술보다 훨씬 짧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도 받고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도 안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뼈를 자를 때 피가 보통 많이 납니다. 그런 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뼈를 잘라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를 오래 앓으면 협착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디스크 병이랑 협착증은 같은 병은 아닙니다. 디스크는 보통 앞에 있는 관절이 퇴행이 돼서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을 디스크 병이라고 하는데요. 협착증은 이제 고령의 나이에 점점점 그 관이 좁아지는 병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같은 병은 아니지만 디스크 병이 반복되다 보면은 관절이 계속 닳고 높이도 낮아지고 주저앉으면서 결국은 이 관 자체도 많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디스크 병은 결국 협착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보면 보통 이렇게 허리 보호대 많이 착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통증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은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거는 아주 급성기에 허리가 아픈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염증 반응도 활발하고 굉장히 이제 움직임 자체가 통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차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차보니까 편하다고 계속 차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급성 통증이 많이 좋아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서 우리 몸 자체적으로 뒤쪽에서 잡아주는 힘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복대 오래 찬 분들은 우리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착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침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침대는 푹신한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딱딱한 게 좋은지 이거 궁금합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기본적으로 일자가 아니라 S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들어간 곳은 잡아주고 나온 것은 약간 들어가는 약간은 푹신한 침대가 딱딱한 침대보다는 더 좋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푹신한 침대는 안 좋고요. 집에서 돌침대 쓰는데 허리에 괜찮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딱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탄탄한 병원용 매트를 침대 위에 깔고 주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일단 그거보다 침대를 사기 전에 한번 누워보고 허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충분히 좀 느껴본 다음에 침대를 고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살면서 점점 척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100세까지 튼튼하게 인생을 활기차게 살려면 어떤 마음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척추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잘 서서 걷는다는 뜻인데요. 다리가 튼튼해야 뇌가 튼튼하다는 건 다 아시죠? 우리의 뇌가 다리에 종아리에 있어요. 종아리를 천천하게 움직이면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는 제일 큰 운동이 뭐예요? 종아리 운동이에요. 발끝으로 서기 혹은 발 뒤꿈치로 서기, 빨리 걷는 운동, 이런 것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운동이 되는 건데요. 척추 건강이 뇌만 건강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육체를 100세까지 장수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정말로 수명이 10년 짧아진다는 것은 우리들 병원 통계뿐만 아니라 여러 통계에서 모두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나이 들어서 척추에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이 척추 질환들이 우리가 직립인간으로서 살아온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건데 잘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또 열심히 검진을 해서 미리미리 좀 척추 건강을 잘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면 낫는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들 병원 이상호 박사님 그리고 김신재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